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민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발전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민선 8기 충청남도의 농정 방향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충청남도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요. 사실은 요즘 기후변화나 고령화 등으로 그 농업 현장이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예. 가장 큰 우리 농업의 문제는 농업 인구가 줄고 있고요. 네. 또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52만 명인데요. 10년 전보다 55만 명이나 감소했고, 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중에 31.8%에서 42.3%로 높아졌습니다. 네. 특히 충청남도 농가 인구를 전국 평균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전국 평균 18%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무려 36%나 감소했어요. 네. 특히 고령농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전국 42.3%보다 훨씬 높은 47.8%로서 거의 절반이 고령농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진 원인은 한마디로 네. 돈이 안 돼서라고 보여집니다. 농업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는 통계로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발표된 2020년 기준 농가소득을 자세히 보면은 네. 전국 평균 농가소득이 4,503만 원이에요. 4,503만 원인데 도시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 그 모든 가구의 그 소득을 보면은 6,125만 원입니다. 무려 1,500만 원 차이 정도로 줄었죠, 적죠. 네. 그 중에 그래도 충남도는 농가소득이 조금 나서 전국보다 한 60만 원이 많은데 네. 4,56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농업소득만 농가가 버들이는 소득 중에서 농업소득만 따지면은 네. 1,339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안 되니 네. 청년들은 안 들어오고 청년한테 외면받고 고령화가 진전되고 보니 네. 농촌 현실은 더 낙후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선 8기 충청남도의 농업 정책 방향을 좀 살펴보면 현재 농업 농촌 구조와 시스템을 좀 바꾸고 그리고 농업을 산업화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돈이 되고 네.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농촌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간 농촌은 그 WTO 개방, 또 네. 우루과이 라운드, 또 한미 FTA 등 농업 환경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빠졌는데 네. 그동안 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어떤 선심성 네. 보조 사업으로 유지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나이 드신 농업인께서 그 직불금이라도 받으려면은 적은 농사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결과 농업 규모는 적어지고 네. 적다 보니 또 영사화되고 소득이 줄고 그러다 보니 청년이 농업을 외면하게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충청남도는 한마디로 농업을 규모화하고 또 현대화해서 소득을 높여서 소득을 보장해서 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 네. 농업을 만들자 이런 의미로 농업 구조 개선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내용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이 농업 농촌의 구조적인 변화 어떻게 추진해 나가게 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고령농의 경영이양이나 은퇴를 촉진해서 네. 청년들에게 농지를 많이 주자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 청년들이 잘 붙잡고 농촌에 살 수 있도록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게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노인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노인분들이 적은 직불금이라도 받으려면 자기 농토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이분들한테 경영위원을 하고 퇴직을 하면은 네. 연금을 드리자. 그래서 연금을 드려서 그분들이 노후에 편히 살고 그 농토를 우리가 받아서 충청남도가 받아서 청년들에게 나눠주자.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상 중인 건데 1헥타를 갖고 70세에 농토를 후손들에게 청년들에게 경영 이양을 하면은 네. 매년 한 800 내지 900 정도의 연금을 매년 15년간 지급을 해서 네.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고령화도 자연히 해결이 되고 청년농이 그 농지를 받아서 그 농업에 들어오는 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단 들어온 청년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소득은 돼야 되겠다. 요새 아까 농가소득이 4,500만 원이라는데 5천만 원 이상은 돼야 먹고 살으니까. 네. 벼농사로 따지면은 한 100마지기 2만 평.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따지면은 한 1,000평 정도 이상을 가져야 그런 네. 소득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농지의 규모와 또를 추진하고 경영 이양된 농지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일정 규모 농지를 주고 네. 또 스마트팜에 대한 단계별 교육을 해서 네. 고령농 위주에서 청년들한테 세대 교체를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의 산업화. 이거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좀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는 건가요? 예. 한마디로 그간에 해왔던 현금성 지원을 축소하고 네. 그 재원을 그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작년 연말에 많은 이슈가 되었지만 그 여성 농업인에게 매년 20만 원씩 드리던 게 있었어요. 네. 그걸 여성 행복 바우처라고 하는데 네. 그거나 또 청년들에게 드리던 20만 원씩 그런 직접 드리던 현금성 지원을 축소하고 민선 8기 4년간 약 6천억 원의 신규 재원을 투자합니다. 네. 그건 이제 크게 5가지로 쓰여지는데 네. 첫 번째 이제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 27개 사업에 1,229억 원, 또 서산 AB지구의 청년 농업 영동 육선단지 조성을 위해서 436억 원 등 청년농의 육성에 1,665억 원을 투자합니다. 네. 아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은퇴 농업인의 연금 지원을 위해서 915억 원. 또 세 번째는 그 산재한 농촌 마을을 이렇게 집단화해서 네. 도시가스와 상하수가 들어가는 이렇게 살기 좋은 만들을 만드는 사업에 도내 29군데에 네. 각각 100억 원씩 2천억 원 그렇게 투자하고요. 또 네. 네 번째로는 50만 평 규모로 축사단지를 집적화합니다. 집적화한다는 거는 축산단지 또 도축장 또 가공공장 이런 걸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생산, 도축, 가공까지 하는 일관된 작업을 하는 이런 네. 단지를 활용하고 네. 그래서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데 1,09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이제 축사라는 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척지를 활용해서 주변에 인가가 없는 네. 간척지를 활용해서 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전 대상 축사는 이런 겁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냄새나는 그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한가운데 모여서 동네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분들도 편히 축산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지를 네. 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해서 여성 농업인만이 가지고 수 있는 편의 장비가 있습니다. 네. 스스로 움직이는 거나 가벼운 장비, 이런 장비 지원 사업으로 총 165억 원, 156억 원을 투자해서 네. 그런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농촌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또 이렇게 농촌으로 이주해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농사만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 오는 건 아니죠. 청년이 그래서 저희 충남도에서도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해서 네. 그분들의 주거 지원도 지원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택이 산재하거나 축사 등으로 이제 살기 어려운 마을을 통째로 드러내서 딴 데다 집단 이주지를 만들고 네. 그 부지는 이제 새로 닦아서 경제 정리를 해갖고 네. 농토로 재활용하는 이런 마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요. 네. 매년 그 청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조성 규모가 있습니다. 네. 매년 한두 개씩 하는데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농촌에 아이 돌봄 시설이 갖춰진 이런 청년 보금자리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네. 또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 SOC 시설이라는 건 이제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또 네. 뭐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뭐 놀이터나 이런 네. 거를 갖춰서 생활 인프라를 갖춰서 이렇게 기존의 읍면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산, 뭐 추부나 청양, 또 해미면 뭐 이런데 8개 지역에 1,389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서산 천수만 간척지 내에 네. 스마트팜 임대농장과 그 주거 공간인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하는 네. 청년농 영농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눈길을 끄는 부분이요. 서산 천수만 간척지에 청년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건데, 네, 이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저희 도에서 7월 달에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청년의 어려움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그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영농기술 습득이 31.7%, 그다음에 경영자금 확보가 30.4%, 농지 확보가 13.4%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초기 투자 부담이 청년농이 영농에 창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네. 그래서 그런 요거에 맞춘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농의 그 영농 기술을 배우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제공하자. 그리고 주거 시설을 갖추자.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지난 12월 5일 날 현대건설 사장님하고 또 서산시장님, 저희 김태흠 지사님하고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서산 AB지구 내에 그런 일정 그 스마트팜과 청년농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짓게 되는 이런 네. 단지를 조성하자. 네. 그런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유지 한 10,000평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한 4만 평하고 맞바꿔서 거기다가 이제 청년농한테 임대하는 스마트팜을 지어주고 네. 또 청년동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서산 뭐 AB지구 가보시면 드넓은 논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 지사님이 그 정의선 그 현대건설 회장님한테 부탁을 한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100만 평만 우리한테 좀 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네. 청년들한테 농사를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임대하는 이런 사업이 그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함께 묶어서 네. 서산 청년농 영농단지 조성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영농 진입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들이 이제 그걸 기대하고 네. 사실은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네, 어찌됐든 우리 그 청년농의 가장 큰 방향의 가장 핵심은 청년농이 쉽게 또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하고 또 자금을 받아서 영농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농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네. 청년농에 임대할 땅을 우리 농지은행에서 이제 사갖고 청년농한테 이제 빌려줘야 되는데 네. 농지은행에서 그동안 땅을 사는 자금이 헥타당 3억 8,800만 원인데 네. 올해는 2천만 원씩 올려서 4억 800만 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럼 그만큼 이제 땅을 사기가 더 용이해질 때고요. 또 청년농한테는 그간 이제 임대한 땅에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 선임대 후 매각 제도라고 해서 먼저 빌려주고 네. 거기다 본인이 원하는 뭐 온실이든 축사든 짓게 하고 네. 30년까지 장기 임대를 해서 본인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투자해갖고 네. 나중에 그걸 살 수 있도록 물론 뭐 중간에 돈이 생기면 10년만 지나도 살 수는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간의 임대 농지에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제도를 바꿔서 네. 본인이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농지 구매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네. 헥타당 1억 5,400만 원을 줬는데 그걸 1억 원씩 늘려서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후계농에 대한 금리 인하나 이런 걸 통해서 종전에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빌렸을 때 네. 종전에 1년에 월 평균 277만 원을 갚아갔는데요. 네. 제도 개선을 해서 네. 이거를 월 평균 151만 원으로 낮춰서 갚아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원에 창업하면 우리는 기대하는 건 매년 300명 이상 네. 우리 충남도의 그 농업에다 청년이 새로운 둥지를 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밖에도 우리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다른 정책들 더 있을까요? 간단히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정전에는 이제 청년이 농지은행에다 임대할 때 약 연간 380만 원 정도 평균 임대료를 냈습니다. 네. 그걸 저희들이 올해 전국 최초로 네. 전국 최초가 맞네요. 네. 예, 전국 최초로 월 200만 원씩 네. 연 200만 원씩 지원해서 네. 반값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한 교육 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한 청년들이 네. 자본이 없다면은 임대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네. 또 자본이 조금 있으면 본인 부담 30%만 되면은 보호하고 식은비를 포함해서 본인한테 직접 네. 스마트팜을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도 올해 17개소를 해서 2026년까지는 192개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예. 참 많은 정책들이 지금 계획도 세워지고 있고 추진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동안 그 충청남도에서는 그 농업 예산을 매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네. 늘려왔는데 평균 8%대의 도 예산 전체 증가율보다는 훨씬 낮은 한 약 2%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김태현 지사님이 오시면서 농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현재 이제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14%인데 네. 이를 한 16%로 올려서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재 그 1조 1,300억 원 정도 되는 농업 부분 예산이 2026년에는 1조 약 6천억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것은 그동안 뭐 여성 행복 바우처 절감으로 폐지로 절감되는 예산 190억 원의 한 수백 배 이상, 수십 배 이상의 그런 예산 증액인데요. 네네. 이거는 청년농이 농업의 미래라는 지사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네. 앞으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참 지금 농업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 정책 추진 방향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지역의 농업 발전을 이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